샛별이의 육아TV입니다. 오늘은 경계선지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가려지기도 쉽고 연구도 많이 부족한 영역이 경계선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경계선지능에 대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지능의 경우에는요, 부모도 본인도 경계선지능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적도 부진하고 또래관계도 어려워서 센터에 방문을 했는데 알고 보니 경계선지능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은 주로 웩슬러 지능검사를 통해 선별이 되는데요. 웩슬러 지능검사에서 70점에서 79점 수준에 있는 경우면 경계선지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은 지적장애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평균적인 지능을 보유하지도 않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모님들도 선생님도 알아채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계선지능의 아이들은요, 너무 심하게 못하는 영역도 있지만 또 잘할 때는 엄청 잘하거든요. 잘하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경계선지능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게 되죠. 오늘 이 시간은 제가 만나본 아이들 중 경계선지능의 특징을 보유한 아이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경계선지능의 아동들을 생각보다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모습만 봐도 간파가 되는데요. 저는 대략 3가지의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면 경계선지능을 의심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 경계선지능의 아이들은요, 동문서답을 자주 합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의 맥이 이어지지 않고요, 딴 대답이나 딴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저는 A를 질문했는데 A와 비슷한 주제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아예 무관한 주제는 아니다 보니까 그냥 좀 엉뚱한 아이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동문서답은 아이의 언어이해 능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가 완벽하게 타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점점 대화의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아이는 대충 본인이 판단한 생각으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동문서답이 발생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산만하고 집중력이 낮습니다. 그래서 ADHD로 오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언어가 지연되어 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만하고 집중력이 낮은 부분이 그냥 좀 늦된 아이구나 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능이라는 건 조절력과 집중력도 포함이 되는 영역입니다. 결국 지적지능이 경계선 수준이다 보니까 집중력도 부족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학업도 힘들어하기 때문에 학업 부진을 보이기도 합니다. 셋째,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서 사회성은요, 언어적인 핑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거나 고도의 놀이기술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계선지능의 아이들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래에게 무시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한편 어느 정도의 상황 파악은 또 되기 때문에 본인이 친구들과 원만하게 소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눈치를 챕니다. 또래가 대놓고 놀리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고요. 결국엔 사회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고, 더 나아가 친구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계선지능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경계선지능은 느리다라는 말과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즉 뇌가 본 연령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과의 갭이 커져서 나중에는 2년, 3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 아이가 느린 인지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기에 너무 급하게 나가려고 하거나 아이를 푸시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경계선지능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위기가 정점으로 나타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학업 난이도가 확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에 경계선지능의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계선지능의 아이들은 일반적인 교육에 맞춰서 가면 안 됩니다. 아이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이 필수이고요. 그렇기에 언어치료, 인지치료, 놀이치료와 같은 전문가의 치료 개입이 중요합니다. 종종 특수교육을 고려해보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경계선지능의 아이에게 특수교육은 너무 쉽습니다. 난이도가 아이한테는 낮은 거죠. 참 애매한 게요, 정규교육도 안 되고 특수교육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각지대인 거죠. 결국엔 아이에게 맞는 치료 개입을 통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경계선지능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아이가 조금은 느리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경계선지능 아이의 모습이 이해가 안 가거나 답답할 때에는 아이가 나빠서가 아니라 경계선지능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야가 중요합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느린 것 뿐이거든요. 그러기에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다려주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가 경계선지능을 보이는 것인지 의심이 되신다면 꼭 가까운 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이미 경계선지능인 것을 파악하셨다면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법과 양육 태도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